진정한 소통을 가로막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사람들이 자신을 자유롭게 표현하지 못하는 관념들의 매트릭스 또는 일련의 관념들과 믿음 안에 갇혀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특정한 관념들이 있고 여러분은 이 관념들에 자신의 표현을 맞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온전하게 자기 자신으로 있을 수 없고 어떤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생각하므로 자신을 통해 말하는 모든 것을 외면의 마음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외면의 마음으로 자신이 하는 모든 말을 평가하고 있음을 여러분의 상위 존재가 감지하면 그 상위 존재는 자연스럽게 뒤로 물러나고 여러분이 외면의 마음에 집중하려는 자유의지를 존중합니다. 여러분은 진정으로 의식적인 선택을 하는 대신 외면의 마음이 여러분의 자유의지를 좌우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며 따라서 거기에는 어떤 자유로운 흐름도 없게 됩니다. 또한 많은 경우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이나 사회가 자신이 특정한 기준에 따라 살기를 기대한다는 일련의 관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내가 한 것이 그 기준에 맞는 것인가? 라며 자신이 하는 모든 것을 평가하도록 만듭니다. 그러면 자유로운 소통이 불가능해집니다. 이것이 고차원 의식의 시대를 여는 것과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유럽의 상황과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다른 국가, 다른 집단, 다른 인종, 다른 민족, 심지어 남녀가 가슴의 수준에서 소통할 수 없다면 어떻게 황금시대가 될 수 있을까요? 고차원 의식의 시대는 무엇을 기반으로 하나요? 그것은 사람들이 자신 스스로의 국적이나 인종, 민족, 성별 등 외면의 마음에 가지고 있는 구별을 초월하는 내면의 하나됨을 기반으로 합니다. 지금 유럽을 보세요. 사람들이 자신의 국적과 동일시하고 자신들의 국민성을 다른 국민성과 확연히 다른 것으로 규정하고 종종 그것들과 대립하거나 경쟁관계에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들의 상호작용과 소통은 외적인 마음 수준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어떻게 하면 가슴과 가슴이 통하는 대화를 하는 지점에 올 수 있을까요? 가슴과 가슴이 통하는 대화를 나눈다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것은 여러분이 자신의 상위 존재와 연결되어 있고 그리고 상대 또한 상위 존재와 연결되어 있음을 여러분이 감지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당신과 상대방 양쪽 모두가 연결되어 있는 것은 동일한 실제임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이 둘 다 더 높은 실제에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 때 어떻게 외면의 마음과 완전히 동일시될 수 있겠습니까? 이보다 더 진지한 소통의 선구자가 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세계 지역은 어디일까요? 자, 그것은 유럽 대륙입니다. 수십 년 동안 유럽에서 더 큰 연합을 만들려고 시도해온 것은 바로 유럽의 국가들입니다. 이러한 연합은 가슴속에서 연결될 때만 가능한 하나됨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지금까지 유럽의 나라들이 유럽연합으로 무엇을 하려 했습니까? 그들은 다음과 같은 일련의 관념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우리가 수세기 동안 유럽 대륙에서 얼마나 많은 전쟁을 치렀는지 보세요. 2번의 세계대전을 어떻게 치렀는지 보세요. 우리 땅에서 홀로코스트라는 극단적인 결과가 어떻게 일어났는지 보세요. 우리는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협력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하고 따라서 우리가 협력하도록 강제하는 일련의 아이디어를 만들어야 합니다. 유럽 대륙의 분단을 만든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관념들이었습니다. 가톨릭과 개신교 사이에 전쟁이 있었습니다. 동양과 서양 간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나치와 나치가 아니었던 이들 간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일련의 관념들이 개별적인 인간보다 더 중요한 지위로 격상되는 것을 아주 많이 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관념들이 어떻게 분열과 전쟁, 갈등을 만들어 왔는지 보았습니다. 그런데도 또 다른 관념을 만들어내는 것이 갈등을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이 말이 되는가요? 어떻게 말이 됩니까?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더 많은 사람이 더 진정한 소통이 이루어지고 이러한 수준의 소통을 할 준비가 된 많은 사람이 깨어나고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상상할 수 있습니다. 모든 나라에서 다른 사람들과의 진정한 연결을 갈망하고 준비된 인구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것을 의식적으로 알지 못할 수도 있겠지만 상대적으로 간단하고 현실적인 집단의식의 변화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자국의 정치인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할 새로운 열림과 자발적 의지를 가질 것입니다. 자, 다른 나라들과 대화할 방법을 찾으세요. 그렇지 않으려면 자리에서 물러나세요.
진정한 대화를 위해 기꺼이 가슴 수준에서 말하려는 다른 정치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다른 국가를 지배하려 하지 않고 이전에 도달하지 못했던 어떤 이해에 도달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엄청난 진전이 될 것이고 유럽 국가들이 앞날을 두려워하는 지금의 교착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는 많은 길을 열어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 모두는 수십 년 동안 아주 신중하게 구축한 유럽연합에 갑자기 내부로부터 균열이 생기고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은 내부로부터 균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분열을 일으킨 사고방식으로 문제에 접근했고 그래서 연력학 제2법칙이 작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유럽의 국가들에게 이제 더 높은 수준으로 올라설 때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관료적이고 정치적인 사고방식에 수십 년 동안 갇혀왔던 자들은 더 높은 수준으로 올라설 수 없지만 국민은 할 수 있습니다. 국민은 새로운 대표자를 선출할 수 있고 미디어 앞에 나서 다른 방식으로 말하고 소통할 새로운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분열과 오해만 야기하고 여태까지 아무런 성과도 없었던 모든 어리석은 게임들을 거부합니다. 지금까지 협상을 통해 갈등이 진정으로 해결된 사례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항상 협상은 갈등을 계속하면 결과가 매우 심각해지기에 이것 대신 차악을 선택하는 것이 좋겠다고 인식한 누군가에 의해 이루어졌습니다. 더 큰 악을 피하기 위해 그들은 무언가에 합의하지만 이것은 통합이 아닙니다. 이것은 진정한 연합이 아닙니다. 물론 사람들 간에 더 큰 이해가 이루어지고 진정한 진전이 있었던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너무나도 많은 경우 피상적인 수준의 소통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전쟁과 갈등이라는 더 큰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 외적이고 정치적이며 강제적인 연합을 해야 한다는 사고방식이었습니다. 가슴 수준에서 소통이 이루어지면 자신이나 서로에게 정치적 또는 경제적 결합을 강요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기꺼이 자발적으로 그런 연합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더 큰 이 연합이 정치적, 경제적 또는 군사적 손실이 아니라 이득임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느끼는 방식에서 어떤 이득입니다. 오늘날 유럽의 국가를 보면 특정한 국가를 개인으로 생각하면 이 사람은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많은 나라가 우울증을 앓고 있습니다. 이를 인식해야 합니다. 한 나라가 실제로 그 나라의 정신을 살펴보고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변화란 나 자신과 사람들의 관심을 소모시키는 모든 사소한 문제를 넘어서서 바라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전체를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살펴보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을 위해 무언가를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더 높은 비전을 찾고 그 비전을 여러분의 나라 안팎에 구현하는 일에 헌신할 수 있을까요? 국가는 성장에 집중하는 개별 국가였던 이 단계를 거쳐야 했습니다. 국민국가는 필요한 단계였지만 몇 가지 문제도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민족국가들 사이에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의 전체적인 지도력 아래서 조작자들의 지배를 받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 민족국가를 만들어야 했습니다. 따라서 중세 가톨릭 교회를 통해 조작자들이 시도했던 것처럼 모든 사람이 교회에 의해 통치되는 일종의 종교 정치적 국가를 만드는 것보다 개별 국가를 갖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개별 국가를 만들어 분열시킴으로써 일부 국가가 그리스도교에 대한 다른 접근 방식이나 과학에 대한 다른 접근 방식에 개방적일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렇지 않고 모든 것이 가톨릭 교회의 독재적인 통치하에 있었다면 어떻게 변화가 가능했겠습니까? 개별 국가가 목적을 가지고 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가능한 최고의 목적이 아니라 상황에 대한 적응이었습니다. 유럽의 고차원 의식의 시대가 오려면 유럽 국가들이 자기 자신에 집중하는 시기를 지났다는 것을 인식하고 서로 협력하는 새로운 단계로 진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협력이 진정한 형태의 공동체입니다. 여기에는 몇 가지 측면이 있지만 진정한 공동체는 동등한 사람들 사이에서만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공동체는 모두가 고차원 의식을 가진 존재이며 모두 같은 근원에서 왔으며 모두 무한한 가치를 지닌 더 높은 개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개인들 사이에서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보다 중요하고 더 가치 있고
더 자격이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마다 기능이 다를 수는 있지만 그것이 가치가 다르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럽에는 여전히 우월의식이 존재하며 진정한 유럽 국가 공동체가 등장하기 위해서는 이를 극복해야 합니다. 물론 일부 작은 국가들의 열등감도 극복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공통점이 너무 많아서 수십 년 또는 수백 년 전에는 존재했지만 오늘날에는 아무 상관도 없는 조건에 따라 지도상에 인위적으로 그려진 국경이 존재한다는 것은 거의 의미가 없음을 깨닫기 때문에 실제로 여기저기서 서로 합병할 국가들이 있고 여기에는 어느 정도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현재 유럽연합에 결여된 비전은 유럽연합의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비전을 가진 사람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만 그것을 이해했고 대부분의 보통 사람들은 어쨌든 그들이 강요당했다고 봅니다. 사람들이 수백 년 동안 이 대륙에서 벌어진 사소한 다툼 대신 평화로운 협력을 통해 달성할 수 있는 긍정적인 비전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해 매우 객관적인 사람들도 있겠지만 사소한 다툼에는 냉전, 제2차 세계대전, 제1차 세계대전, 카타리교도 학살, 종교재판, 십자군 전쟁, 그 밖의 모든 전쟁과 다툼이 포함됩니다. 더 많은 사람이 얼마나 더 많은 것을 나타낼 수 있는지를 보는 고차원 의식의 관점에서 보면 사소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하찮은 것에 불과하며 그 의식은 사소한 의식입니다. 그것은 사소한 의식이며 무엇인지 봐야만 초월할 수 있으므로 여러분은 여기서 해결할 것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새로운 방향을 보고 더 높은 비전을 따라야 합니다. 비전을 높이고 미래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소한 것이 아닙니다. 긍정적이어야만 더 높은 비전을 잡을 수 있습니다. 문제를 무한히 분석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문제가 하찮아지고 쓸모없어지는 완전히 새로운 현실에 대한 비전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